자,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을 대상을 공부했고, 납세 의무자 봤죠. 그리고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이 됐죠.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리고 취득 시기까지 있고, 취득 시기는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가 나오죠.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의 세율을 보면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과 세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세 표준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세율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과세 표준인데,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러면 먼저 1번에 신고가액이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다, 세 번째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는 무상은 제외입니다. 이해를 하면 돼. 무상취득은 취득가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무상취득도 뭐 증여를 받았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이상하죠. 취득가액이 없는데 상속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말이 안 됩니다. 무상은 제외고, 더 나아가서는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도 제외되고, 이런 것도 부당거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 경우가 6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우리 9시간에 했던 5가지, 여기서 6가지, 이걸 암기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취득 시기에서는 사실상으로 한 경우가 5가지고, 과세 표준에서는 6가지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가 추가. 그래서 1번이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자, 여기서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의제, 자백은 제외된다겠죠. 이거 잘 보셔야 돼, 문제에서는. 그리고 법인장부에 입증이 된 경우, 마지막이 부동산 거래신고죠.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이 된 경우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는 6번 하나가 추가돼. 알았죠? 그래서 더 6가지를 암기하고, 5가지는 취득시기이고, 사실상으로 잔금 지급 취득시기를 한 경우 공통적으로 똑같고, 6번만 하나 추가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요. 신고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이고,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6가지 해당되면 사실상이다.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번, 2번, 3번이지만 실제 적용은 이와 같이 나눠서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먼저 여기에 해당된가 안 돼 보고, 해당되면 이걸로 하고, 해당 안 되면 2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 2개는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는 경우지요. 미달한 경우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무엇을 많이 물어보냐면 적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그래서 암기를 저런 큰 틀만 좀 알면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내용 중에서 적용이 잘못되고 이런 경우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 찾는 것이, 없는 것을 찾는 건 아닙니다. 적용에 대한 문제. 그래 28번부터 보시고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로 한다겠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로 하고, 언제나 시점이 당연한 말이고,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연부금액입니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신고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신고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리를 하고 맞고. 2번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토지 건물을 함께 사죠. 그리고 취득가액에도 토지 건물을 함께 계산해버려. 그냥 토지 건물에서 5억, 그런데
반드시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서. 그러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의 비율 거기다 몇 줄을 긋고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해도 반드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 그러죠. 맞습니다. 3번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저 지금 6번이에요. 6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검증이 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검증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4번 삭제하고 이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고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화해 인락조서. 그럼 그만 읽어야 돼. 판결문인데 화해 인락이죠. 이건 사실상에서 제외된 거다. 이렇게 빨리 더 계속 읽지 말고. 경우에는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단 말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가 판결문인데 화해 인락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래서 사실상이 아니라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죠. 조서상 가액이 뭐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 5번이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0번 또 틀린 걸 찾아라.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연부금액이다. 가로 한번 확인해보고 매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거기가 또 틀렸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좌우지간.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 맞는데 가로만 딱 틀렸어. 그래서 그 취득세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으로 해야 돼. 계약서상이 아니라. 알았죠? 어디가 틀렸냐?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죠. 2번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맞는 걸로 봐줘. 알았습니까? 좁은 거 좁은 마음으로 보면 틀렸죠. 뭔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것만 보면 맞아. 이것만. 알았습니까? 신고가 없거나 표시가 없거나 미달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맞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래 3번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고 안 해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 알았습니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어도 사실상으로 해야 된다. 이해가지요? 좀 이따 그런 지문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신고 안 한다고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매, 공매로 취득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 안 해도 무엇으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고 안 해도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무엇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알았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아무 말 없이 2번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죠? 이게 전제를 해줘야 된다고.
6가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맞아.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건 맞죠? 여기만 해당되면 무조건 사실상으로 해야 되니까. 4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은 따로 알아둬야 돼.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농지가 대지로 바꿔졌다. 예를 들어서 가액이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다겠죠? 그래서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은 변경 후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맞죠? 그리고 5번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죠. 5번도 넓은 마음으로 맞는 것으로 봐줘.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야. 지금 그 지문대로 보면 신고가액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시가 이걸 설명해 놨죠. 근데 6가지 해당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맞는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야. 개인 간에 했다고 여기 해당이 안 된 것 아니야. 개인 간의 거래하면 1번은 아니겠죠. 수입도 아니고 공매도 아니겠죠. 판결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개인 간에 지금은 개인 간에 사고팔고 해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맞아. 6번이 없을 때는. 6번은 거래 신고는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거래 신고가 들어가고 그 지문이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 30번은 적용한 걸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 그러게 알고 보시고 31번 넘어가고 32번으로 가니까 자, 지방세 시가표준액 암기하시고 지방세 시가표준액 암기하죠. 그냥 문제 보고 자 1번은 법에 의한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맞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니까. 2번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와 같이 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가 없어버리면 맞습니다. 아예 공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3번은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 적용할 개별공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이 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잘 보셔야 돼. 3번은 2번, 3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2번은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안 됐다겠죠? 아예 그 부동산이 개별 공시가 없어 토지가. 근데 3번은 뭐입니까? 취득일 현재만 없다고. 오늘 취득했는데 올해 2017년도가 없어. 올해만. 작년에까지는 있고. 2번은 뭐이고? 아예 처음부터 없어버리고. 알았죠? 2번처럼 아예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맞는데 3번처럼 올해 취득일 오늘 현재 7월 3일 날 취득했는데 7월 3일 현재 개별 공시가 안 됐다. 그럼 언제로 해야 된다? 직전 연도로 해야 돼. 작년치로. 알았죠?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혹시라도 취득일 현재가 없다 그러면 직전 연도로, 아예 개별 공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알았죠? 이해를 하시고 4번에 보면은 주택이죠. 주택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도 나와 있고 맞고 5번은 주택 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소득세법 거기다 밑줄고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거기다 밑줄 긋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위치, 용도, 위치별 지수, 용도별 지수, 구조별 지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그리고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5가지를.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 다 맞고. 그래서 알았습니까? 지방세 시가표준액 암기해야 됩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다.
자, 요약집을 한번 보시고 저기 28페이지 그렇게 간단한 거니까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위에 박스 토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공동주택가액, 건축물은 소득세법 위반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5가지를 적용한다.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방세 시가표준에 최소한 부동산 정도는 알아요. 토지, 주택, 건축물. 외웠죠? 그것이 이제 이 32번의 문제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만 보고, 자, 문제 33번. 3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 취득세 세액 계산을 위한 내용과 절차다. 옳은 것은 1번 국가로부터 무상이지요. 무상에 밑줄 긋고. 국가로부터 무상이면 사실상 아니지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무상이니까 사실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격이 검증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틀렸죠.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취득일은 맞는 거예요. 계약상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신고는 취득 시기에는 안 들어가. 취득 시기는 몇 가지만 해당됩니까? 5가지. 과세 표준에서는 6가지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2번은 거래 신고를 하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일을 언제로 봐야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면 안 돼.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봐야 된다. 알았습니까? 다만 법인이면 뭐이고 또 사실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맞습니다. 근데 검증된 가액을 신고를 해야 되고, 맞죠? 검증된 가액은 뭐입니까? 과세 표준이 돼. 이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만 보고 여기 보시고, 거래 신고를 하고 검증이 되면 과세 표준만 봐.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신고 안 해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신고 안 한다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 안 되고, 6가지 해당이 되면 2로 올라가면 안 돼. 무조건 무엇으로만 해야 됩니까? 사실상 미달해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예를 들어서 경매를 생각하면 돼. 경매에 취득한 경우는 경락가액을 무조건 과세 표준한다. 신고 안 해도,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해도.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2번은 지금 2번이죠. 다 맞는데 어디가 틀리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기가 틀려있다. 무조건 6가지만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법정신고 기간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상금을 감면한다. 그래서 아까 총론에서 했어. 수정신고지요. 지금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내에 하면은 기한 후 신고가 뭐입니까? 기한 후 신고가 50% 감면이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알았죠? 수정신고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정리하고, 기한 후 신고는 제목 그대로 신고기간 지나고 신고, 수정신고는 수정한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이내에 했을 때 그와 같이 50% 감면. 그것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 그랬죠? 여기는 신고를 한 거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건물을 6천만 원에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 6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경락가액이 6천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경락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된다. 이제 숫자로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가 틀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매로 취득했단 말이나 검증이 됐단 말이나 똑같아. 전부 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미달해도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6가지 해당이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봅니다. 좌우지간 6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6번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한 경우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돼요.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6번도 잘못, 5번도 잘못되어 있죠. 4번이 맞고 다 틀리고. 그래서 그 33번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다시 확실한 여시라고. 6가지 해당되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든 어쩌든 무조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날짜가 나온 것은 뭐 취득 시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무시하고라도 과세표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34번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냐 이런 거래를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아파트를 해서 과세표준으로 오른 것은, 근데 개인이 취득했죠. 근데 또 상대가 누군가 봐야 돼요. 개인이 취득자는 개인이죠. 자, 거래 내용 시가 5억이고 시가표준에 4억이고 신고한 가액이 3억이고 3억으로 신고했단 말은 사실상 취득가액은 3억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시가표준액은 4억이죠. 신고 유형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을 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지금 개인 간의 매매하면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거래 신고가 빠졌어. 그러면 기업은 개인 간의 매매로 하고 가로에 가로 써서 가로 거래 신고를 X 거래 신고 안 한 것으로 봐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면 니은은 뭐였습니까? 거래 신고를 한경으로 한다겠죠? 거래 신고하고 검증이 됐다. 그러니까 기업은 거래 신고 안 한 것으로 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은은 한 것으로 봐라겠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게 되니까 개인 간에 했으니까 일단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 아니고 공매도 아니고 판결은 법인도 아니고 거래 신고 안 했죠. 그 6가지 해당이 안 된다. 기업으로 보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고가액으로 하고 미달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답은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돼. 4억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거래 신고 안 한 것으로 보니까. 니은은 거래 신고 했다겠죠. 그러면 또 여기요. 거래 신고하고 검증이 됐으면 위로 적용하면 안 돼. 미달해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얼마 됩니까? 3억 원이다. 이제 알았죠? 그래서 숫자를 갖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뒤로 넘기시고 35번에 보면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냐 없냐가 시험 볼 때마다 나와. 그러면 우리 공부에 교재에서 했을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4가지 정도 있었죠. 그 기억난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억,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는 전부 취득가액이죠. 포함시켜야 되고 니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재고 대가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측량수수료 전 포함이죠. 할부이자 연체료. 자, 할부이자 연체료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그랬죠. 여기는 취득자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문제에서 개인이다겠죠? 그러니까 포함하면 안 돼. 법인이면 포함이야 이것도. 건설자금 이자는 포함이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면 안 되고 포함하면 안 되고 등록면허세 그 부가세 그랬죠. 그래서 거기 등록면허세는 지금 등록세죠. 이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취득가액에 해당 등록면허세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다 포함입니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주비, 지상물 보상금은 이주비나 보상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건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시옷은 포함하면 안 된다. 포함해서 안 될 것이 뭐입니까? 디귿, 미음, 그리고 시옷. 디귿, 미음, 시옷. 답이 몇 번? 없어. 알았습니까? 답이 몇 번으로 나왔습니까? 디귿, 미음, 비읍인데 비읍은 포함이야. 시옷으로 바꿔야 돼. 해설은 또 잘 되어 있구만. 해설해 보시고 해설. 포함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찾았습니까? 이주비, 보상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주비, 보상금 포함 안 한다겠죠? 예, 그러니까 답이 잘못 나온 거예요. 보기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되 디귿, 미음, 시옷으로 바꿔 문제를. 그러면 답이 없어져 봅니다. 그러고 다시 저기에 나와 있는 73페이지 그 해설을 보고 요약집 봐도 되는데 해설을 보고 포함되는 것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거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 6가지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는 왜 포함하지 않는다겠습니까? 취득 비용이 아니라 판매 양도 비용이니까 취득 재비용이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포함하면 안 되고 전기, 가스, 열 분담 비용 포함하면 안 된다겠죠? 그리고 이주비, 보상금 이런 것들은 포함하면 안 된다. 아까 지문에 나와 있던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취득가액에다가. 그리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뺀다겠죠. 할인받은 빼고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4가지.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판매 비용이니까 포함 안 되고 나머지 3가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지 알겠죠? 그래서 시옷이 아니야. 그 다음에 36번에 보게 되면은 A법인은 다음 같은 내용으로 B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다. 이때 A의 상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야 되냐 그랬죠? 과세 표준 계산. 그러면 아래 금액들은 A에서 원장 법인 장부 거기다 밑줄 긋고 취득세에서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 법인 장부에 확인된 금액이다. 그럼 법인 장부 입증이 되면 법인 장부가액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 내용이 계약 총액이 2억 2천인데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 포함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다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예요. 제외.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2억으로 해야 돼. 2억 2천에서 부가가치세 빼야 되니까. 알았죠? 2억으로. 뭐 계약금 잔금 필요 없고 A회사가 건축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건설자금 이자는 포함이죠.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은 포함. 근데 부가가치세가 또 포함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는 항상 제외요. 무조건 어디서든. 그럼 얼마만 포함입니까? 100만 원만 포함시켜야 돼. 딱 거기서 100만 원으로 딱 수정해 놓고 할부 연부 이자는 200만 원이죠.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은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포함이다겠죠.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취득자 조건부 채무인수액도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 취득가액 2억에다가 500만 원 더해주고 또 100만 원 더 오고 200만 원 더 오고 800만 원 더 하니까 2억 1600.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항목의 내용만 좀 바꾸어져서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보고 37번 나와 있죠. 37번부터 다음 시간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또 2주 후에 봐야 되죠. 2주 후에 봐야 되니까 14일 후에 보니까 한 15일 반달 정도 걸리니까
최소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계획을 세워야 돼. 이제 세법을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해서 보든가 가능하면 날마다 보고 15번 정도 보고 오셔야 된다 이 말. 알았습니까? 1페이지부터 배운 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